안녕하세요. 사이다스쿨 김프로입니다. 이 시간은 답답한 입시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는 사이다 토크 24번째 시간입니다. 여름방학이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부족한 과목을 보완해서 이 학기 역전을 노리는 좋은 기회의 시간이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슬기로운 여름방학이라는 주제로 전국 1타급 영어 강사인 송프로쌤과 함께 사이다 토크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송프로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 옆에 이제 사이다 대신에 커피. 아니 커피를 협찬 받으십니다. 협찬이면 협찬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 그러죠? 얘기를 안 하면 이게 또 유튜브 뭐 광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앞 광고, 뒷 광고, 앞 광고, 뒷 광고, 옆 광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거기 걸리기 때문에 그건 협찬 아닙니다. 협찬 사오신 거죠? 자비로. 자비로. 네. 자,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이 돼서 뭐 아이들도 조금 텐션도 좀 떨어지고 늘어지고 그렇죠? 뭐 우리 선생님들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송프로 선생님은 뭐 휴가 계획은 있으신가요? 네. 휴가 제 지론이 사실은 집 나가면 고생이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예전에 뭐 드라마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집 나가면 개고생. 뭐 드라마 있었는데 변우민인가 뭐 나왔던. 네. 언제적 드라마가요? 아주 오래전. 오래전 드라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집 나가면 개고생. 네. 근데 집 나가면 개고생인데 이게 저 혼자 있으면 저는 그냥 방콕. 시원한 에어컨 그죠? 네. 바람 쐬면서 뭐 책도 좀 읽고. 요즘은 방콕이라고 안 하고 방콕은 집콕? 옛날 집콕. 집콕도 아니에요. 그냥 집캉스. 집캉스. 호텔에서 이제 쭉 쉬면 캉스. 그렇죠? 집에서 쭉 즐기면 집캉스. 그 음식 잘 안 해 먹고 그냥 배달 음식으로. 여름에 이제 음식하고 그러면 이제 뭐 에어컨 트는 거 힘들고 냄새 나고 하니까 요즘에 이렇게 집캉스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가시네요. 아니 그래서 안 가고 싶은데 뭐 가족들이 워낙 가자고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뭐 해외로 좀 나갑니다. 저를 비롯한 송프로 선생님도 집안 서열이 저기 막내죠. 뭐. 로잖아요, 로. 완전 하층민. 수드라? 노비. 수드라. 노비. 인도 계급으로 치면 수드라? 수드라 맞나? 완전 하층민. 그렇죠? 뭐 노비가 뭐 시킨 대로 해야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집에 또 우리 강아지도 있기 때문에 강아지 아래. 그렇죠. 제가. 강아지보다 일명 개만도 못한. 그렇죠? 개만도 못한 그런. 그래서 저기 자주 다니시잖아요, 동물병원. 동물병원. 모시고. 동물병원에 우리 제가 1년에 병원비로 제 병원비로 쓰는 거에 대략 한 10배에서 20배. 하루빨리 우리 그 동물도 이 의료보험이 돼야 됩니다. 절실한 느낌입니다. 아마 저처럼 반려견을 같이 키우고 있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돈 많이 들어갑니다. 제주도 밑에 바다에서 기름 나면은 의료보험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프로님 이번 여름방학을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 뭐 영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또 입시 교육 전문가시니까 여름방학을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제 이 섹션을 나눠서 중3, 그 다음에 고1, 고2, 고3 이렇게 나눠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중3. 중3은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 중3은 이제 중3이 아니라 예비고1로 불리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죠. 예비고1. 그만큼 중3의 여름방학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비고1 학생들 고등과정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이제 뭐 중3이 됐든 뭐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이 됐든 일단 공통점으로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마 공감하시겠지만은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동기부여. 그렇죠. 그러니까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 중에 그 고등학교 동기죠. 동기 중에
부여에서 유학 온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동기, 그 동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부여에서 왔다. 그래서 동기부여. 네. 이게 너무 뻔한 아재개가. 근데 실화. 네, 실화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동기인데 네. 부여에서 전학을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동기부여의 일환으로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제 그 친구들을 많이 팔아먹어요. 그래서 물론 실명은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친구분들이 또 되게 잘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뭐 저 야자 시간에 잘 나갔던 친구. 제가 듣기로는 우리 그 친구들 중에 우리 송프로 선생님이 가장 못 나갔다고. 그러죠. 그렇죠. 저는 뭐 아무래도 야자 시간에 못 나갔죠. 어쨌든 동기인데 고등학교 동기인데 부여에서 전학을 오신 분, 그 분을 이제 사례로. 아니 이제 그 이제 동기부여 얘기를 해서 하는 얘기고요. 네. 너무 심각하게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동기 중에 이제 부여에서 유학 온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동기부여 대가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동기부여를 잘하는.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유명했던 친구인데 자존감이 너무 셉니다. 자존감. 네. 근데 우리가 근자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의 그 동기부여의 방법 중에 가장 핵심은 근자감이에요. 근자감. 네, 그래서 뭐 근거 없는 자존감인가? 그렇죠. 자신감인가? 근거 없는 자신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쉬는 시간이나 이렇게 뭐 만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야, 나 공부는 나 이렇게 많이 했어. 근데 들어보면 별로 안 했거든요.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야, 이번에 나 성적 있잖아. 정말 잘 나왔어. 얼마나 하는데? 80점. 이제 그 작은 부분에 대한 그 뭐랄까? 자기 만족도. 이게 그게 되게 중요하죠. 네, 중요해요. 그 만족도가 없으면 그러니까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나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다른 사람과 비교를 안 하니까 상대적인 열등감 이런 게 자체가 없죠. 그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세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항상 웃으면서 다니고 항상 미소가 얼굴에 항상 미소가 끊이질 않고 그런 친구였어요. 못해도 잘했다고 하고. 그러죠. 근데 그 정도면 허언증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근데 그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학습 습관이 몸에 배어 있고 또 학교 성적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2 때 중3 때 계속 그래도 잘 나왔던 친구들이라면 그 자신감이라는 것은 뭐 하늘을 찌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자만감으로 이어지는 학생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중위권 학생들 뭐 공부를 좀 잘한다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 자존감도 약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어떤 학생이든 제일 중요한 거는 동기부여인데 그 동기부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찾는 거. 자신감 또는 자존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되짚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3 같은 경우는 일단 시기의 중요성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면 다들 각자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이제 대부분 뭐 현재가 중요하다라고 지금이 바로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중학교 3학년은 길게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 몇 시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예전에도 많이 말씀 나눴지만 중3을 어떻게 보내느냐, 또 고등학교 직전까지 이제 남은 한 6개월, 7개월 남았는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사실 대입의 성패를 많이 좌우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중3 시기가 현재 고1 학생들, 고1이나 고2 학생들 또는 고3도 그런데 특히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기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 잘 열심히 안 했다가 고등학교 와서 조금 정신 차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동기부여가 돼서. 이런 학생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중3 때 공부를 좀 더 했었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중3 때 본인이 공부를 좀 더 해서 기초를 더 탄탄히 해놨으면 고등학교 와서 정신 차렸을 때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정신 차리고 열심히 했는데 다른 친구들만큼 성적이 안 올라가요.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중3 때
특히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어떤 선행이라든지 심화라든지 기초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됐던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고3 같은 경우에 왜 고3 때 정신 차린 애들이 있잖아요. 네. 성적이 쭉쭉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그런 학생들이 마지막에 시험 보고 나서 딱 네.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1년만 더 있었으면. 그래죠. 아니면 고1이나 고2 때라도 정신 차렸으면. 네. 그렇죠? 아니 뭐 1년은 더 가질 수 있으니까. 2년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학생들이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재수의 길을 가는 그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성공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예. 뭐 재수가 부끄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예. 아니 우리 지금 한참 지지율 떨어지고 계시는 그분도 네. 사시구수 아. 사시구수인데 뭐 그렇죠? 예, 재수 삼수 뭐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1년, 2년은 지나고 나면 뭐 큰 부분은 아니죠. 네. 어쨌든 동기부여, 네. 그다음에 자신감, 자존감. 네. 그래서 그 중3은 어쨌든 시기의 중요성을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그 학생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만약에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가까운 선생님한테 네. 왜 중3의 시기가 중요한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네. 네. 더군다나 우리 또 송프로 선생님이 동기부여 전문가시잖아요. 네, 뭐, 그쵸? 네, 제 동기 중에 부에서 온 친구보다는 제가 네, 좀 떨어지긴 하는데. 네. 부여에서 온 동기보다는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저 청주권 빅3 안에 드는 동기부여 전문가로 이번 여름 방학에 동기부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송프로 선생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시기의 중요성을 깨달으면 첫 번째 시기의 중요성을 깨달으면 네. 이제 그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방식을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떤 애티튜드 공부에 대한 같이 공부에 대한 자기 미래에 대한 마인드. 네. 그러니까 시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사고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너 중간고사 이번에 몇 점 나왔어? 그러면 80점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야,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말 하면요. 어떤 학생들은 저는 만족하는데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학생은 자존심, 저는 성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학생의 직업은 공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요소도 있죠. 뭐 학교에서 이제 그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기르고 또 인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회성과 연관성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 혼자 살면 인성이 필요 없잖아요. 네. 막 살면 되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이 평가받는 방식이 사실은 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적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적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이렇게 무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전교 1등을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는 그런 공부 말고 내 성적이 80점이면 목표를 이번에는 90점, 다음에는 한번 100점 노려볼까?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학생의 자존심은 저는 성적이라고 보고 실질적 전교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야, 너는 엄마 아빠가 시키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물어보면 저는 자기 그 등수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게 자기의 이제 자존심인 거죠. 저 반일도 뺏기고 싶지 않아서. 이게 되게 커요. 그런 게 또 그러니까 승부근성이 있는 부분도 있겠고. 뭐 자기가 학문을 공부하면서 학문을 탐구하면서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껴서 공부하는다 이런 애들은 없잖아요. 근데 진짜 왜 막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치열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너는 왜 이렇게 공부해 그러면 저는 제 자존심을 지키고 싶대요. 그게 친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친한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친한 사람한테는 그걸 드러내는데 예를 들어 저한테 모든 매 시험마다 결과를 저한테 보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이번에 뭐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학생들은 또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막 네.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약간 오버해서 칭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물론 제 속마음이긴 한데 네. 예를 들어 그냥 야 잘했다 요 정도로 언급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그 오버 액션 하거든요. 아니 원래 리액션 전문가 아닙니까? 송프로 선생님이 리액션 오버 액션 그렇죠? 예. 예전에 술 먹고 오버이트도 좀 하시고 네, 오버히트 하고 오버이트도 하시고 제가 한때 또 가을에는 또 오버코트 많이 입고 오버코트 그렇군요. 어쨌든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선생님 저 몇 점 맞았어요 뭐 했을 때 그때 반응이 또 뜨뜻미지근하면 애들이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누구나 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어떤 지점 포인트가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의 본능이 그거 있잖아요. 내가 좀만 잘하는 게 있으면 알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 아무한테 알리면은 미친놈 소리 들을 테니까 이제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송프로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인정을 받으면 계속 또 인정받고 싶으니까 계속 그게 추진력이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강력한 성공 욕구를 좀 느끼자. 성공 욕구. 아니 그러니까 왜 인생을 살면서 그냥 왜 그럭저럭 살려고 하나요? 그러니까 내가 전국 1등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래도 내 친구들보다는 잘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잖아요. 그럭저럭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그 유키즈 있죠.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그 유키즈에 송골매가 나왔거든요. 배철수하고 구창모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대표적인 그 노래 있잖아요. 어쩌다 마치? 아니 어쩌다 마치 말고 세상 사는 모든 일이 뜻대로야 되겠소만 그런 대로 살아가려. 근데 이 그런 대로 살아가려는 우리 송프로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럭저럭 살면 안 되잖아요라고 완전 이건 정반대인데 송골매와는 지향점이 다르구나. 그게 아니라 그 노래의 맥락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그 가사를 배철수 씨하고 구창모 씨가 그 가사의 내용과 같은 철학을 갖고 있다. 근데 그건 뒤늦게 깨달은 것 같은데. 뒤늦게. 아니 이 사람들은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성공하고 나니까 그렇게 노래를 그렇죠. 어쨌든 세상만사 모든 일이 그리고 뜻대로 해야 되겠어. 그리고 작사가가 해준 거죠. 뭐. 아니 여기는 이제 밴드니까 배철수 씨 아니면 구창모 씨가 작사 작곡을 거의 다 했겠죠. 그리고 이분들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60대 아니에요? 우리 배철수 형님이 53년. 그러니까 53년이고 우리 구창모 형님이 54년. 60대네요. 60대니까 그런 말. 두 분 다 저기 공대 출신이에요. 그렇구나. 공돌이구나. 어쨌든 그럭저럭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우리 송골매 형님들은 세상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 해야 되겠으면 이런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젊으니까 도전하고 패기와 도전, 열정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젊은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명사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도전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오늘 자꾸 뭐가 생각이 나네. 말씀하세요. 그 토인비인가 EH인가 역사학자가 있는데 도전과 영어 저기로도 도전과 응전의 조우 속에 Trial and error. 역사가 뭐 발전한다 뭐 이런 그렇죠. 그 영어 영문도 있죠. 그렇죠? Trial and errors인데 도전을 하면 그 도전에 따르는 또 응전이 있잖아요. 그 도전 응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계속 알을 까고 나오는 뭐 병아리처럼 새처럼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젊을 때일수록 도전하는 거고 나이 들면 도전이 힘들어요. 그렇죠? 나이 들면 지키기도 힘든데 무슨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16세, 17세는 사실은 우리 또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말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철학 퍼레이드인가요? Boy is ambitious. 그러니까 소년들이 야망을 가져라. 이런 말 유명한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또 여학생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남자애들만 가져요? 여기서 보이즈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남자 여자를 다 청소년들이요. 그럼요. 우리가 이제 맨 하면은 보통 남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중3 같은 경우에 우리 송프로 선생님께서 지금 자신감, 자존감, 그다음에 시기의 중요성, 사고방식을 좀 바꾸자. 강력한 성공 욕구, 도전해라. 성공욕구를 갖자. 그리고 근자감은 자산이기 때문에 자기 암시를 통해서 자신감을 키우자. 자기 암시. 필요하죠. 난 잘할 수 있어.
난 최고는 못 될지언정 그래도 내가 목표로 하는 건 반드시 이룰 수 있어.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 이런 부분이 그럼요.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3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 해당- 고1, 고2, 고3 그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렇죠? 부모님들한테도 지금 필요한 그런 메시지가 되겠네요. 예. 몇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예. 짤막하게. 예. 그리고 이제 방해 요인을 멀리하자. 방해 요인. 예. 뭐가 있을까요? 그럼 학생들한테 방해 요인. 친구죠. 친구. 친구를 아니 아까는 인성 사회성 강조하더니 지금은 친구를 멀리해라. 아 이제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또래 집단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네. 세상은 가정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나의 친구는 엄마, 아빠, 형제들이거든요. 근데 고학년 되면서 조금 이렇게 정체성이 생기면서 중학생, 고등학교 거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회가 학교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는 아니면 자신과의 또래 집단. 이 또래 집단에 대한 그 압력, 두려움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자기가 소외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세상 무너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래서 이제 왕따라는 말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엄청난 상처예요 아이들한테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가정 다음에 내가 만난 사회가 학교고 친구들인데, 내가 친구들이 없어? 친구들이 날 싫어해? 나를 소외시켜? 이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무리에 끼지 못하는 것 자체가 네. 내 정체성이 네.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친구를 멀리하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결단이 필요한 시기죠. 왜냐면 저는 솔직히 이건 약간 편협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친구는 가려서 그래요. 네. 아니 노는 친구 내가 좀 마음 먹고 공부하려고 하면 꼭 나를 불러내요. 불러내서 같이 뭐 어디 가자, 놀러 가자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뭐 PC방 남학생들은 PC방 많이 갈 거고. 그렇죠. 뭐 게임방. 여학생들은 네. SNS, 톡. SNS나 뭐 노래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시내 나가서 뭐 쇼핑도 하고. 근데 이게 마음을 확실하게 만약에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서 마음을 확실하게 다진다면 사실은 자신의 의지력이 약해서 실천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의지가 약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다 의지가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환경에 의해서 인간의 사고 자체가 지배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저는 아이들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친구가 많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친구인 아이들이 꽤 많아요. 네.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당연히 휴대폰. 예, 휴대폰이죠. 그래서 휴대폰은 관리를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 혼자 관리가 안 되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친구는 어떻게 멀리할까 이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끊으면은 뭐 본인이 그 또래 집단에서 오히려 소외당하는 그런 부분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이, 야, 너 중학교 때 친구 있잖아. 너 10년 있다가 만나는 친구 거의 없을걸? 저는 얘기를 해요, 솔직히. 고등학교 올라가서 사귀라, 다시. 진짜 친한 친구는 물론 뭐 버릴 수는 없는 건데, 네가 억지로 뭐 만나자고 하는 짓은 하지 마라. 그리고 친구한테 연락 오면 뭐 횟수를 많이 줄여라. 만나는 횟수를.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기는 습관을 키우자.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아이들이 이제 마음을 먹고 계획을 짜면 욕심을 막 진짜 반땅 채워서 계획을 짜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실패하는 지름길이지 않습니까? 계획을 많이 세우고 10개를 세우고 한두 개 실천을 하면 나머지 말 그대로 로스 나는 부분이 7, 8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로스 나는 부분이 7, 8개면은 성취감 자체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목표량을 세울 때는 내가 10가지를 할 수 있다고 이제 마음이 생기면 저는 5가지로 출발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5가지로 출발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성취감을 맛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루하루 또 매주 이렇게 쌓여가면 이기는 습관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이기는 습관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이제 성취감을 느끼니까 네. 성취감이 또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동기가 되겠네요. 되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송프로나 저나 응원하는 야구팀이 하나이글스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근데 하나이글스가 뭐 지금 뭐 계속 뭐 지금 이기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지는 습관이 계속 돼 있어서 네. 하지만 우리는 찐팬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응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팬들도 자꾸 지니까 뭐 한 번 이기면 이제 그게 아주 대박인 거죠. 그렇죠? 예? 예. 잘하는 팀은 10번 해가지고 한두 번 지면은 팬들이 열받는데 예, 우리 같은 하나이글스 찐팬들은 10번 사서 한두 번 이기면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렇죠? 이게 몇 개를 셌는데 하나를 응원하는 이유가 10연패를 해도 그 10연패를 끊는 그 1승 예. 그 1승 때문에 응원하는 거예요. 그게 1승이 마약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10연패를 끊는 그 1승 때문에 또 그 이후에 이어질 10연패를 또 기다려. 그럼요. 예, 찐팬이십니다. 예. 오늘은 뭐 어쨌든 뭐 다방면에 걸친 얘기가 되네요. 철학도 나오고 사상도 나오고 학습도 나오고 야구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습관이 몸에 배이면 네. 그때부터 이제 학습량 늘려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탄력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성공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죠. 그때는 엄마 아빠가 말려도 얘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만 좀 해라. 네. 야, 몸 상하겠다. 너 왜 이래? 스탑 해도 네. 탄력을 받았으니까 멈출 수가 없어. 네. 그렇죠? 네. 그냥 쭉쭉 나가는 거죠. 추추 트레인처럼 쭉쭉.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동기부여를 하고요. 네. 중3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 7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이제 세 영역으로 나눠서 영어는 공부하면 되거든요. 네. 첫 번째가 어휘, 두 번째가 문법, 세 번째가 독해인데요. 네. 물론 이제 듣기가 약하면 듣기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네. 듣기가 요즘에는 듣기를 애들이 약한 애들이 많지는 않아서 그렇죠. 네. 만약 약한 경우는 듣기까지 포함 이제 네. 해서 4가지가 될 수 있고요. 어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가지 방식이잖아요. 첫 번째가 복화책, 네.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이제 능률복화라든가 워드마스터라든가 네.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이 보통 보면 50일자 또는 60일자로 책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매일 하루씩 본다. 공부하던 아이면은 괜찮고요. 공부 안 하던 아이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요거를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욕심을 반만 줄여서 계획을 짜서 뭐 한 달이든 2달이든 이렇게 1회독을 할 수 있는 네. 그걸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장기 플랜으로 짜서 이걸 몇 번 보겠다 이런 계획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법인데 문법책도 사실은 보통 16단어에서 18단어로 나눠져 있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뭐 매일 한 단어씩 힘들고요. 일주일에 2단어 하면 저는 적당하다고 보고 일주일에 2단원 네, 정도 문법은. 네, 네. 물론 이제 뭐 공부 습관이 없는 아이들은 한 단원부터 시작해도 돼요. 일주일에 한 단원 정도.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조금 습관이 쌓이면 좀 더 추가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얘도 보통 보면은 적어도 8주에서 16주 정도. 그리고 문법을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이제 어법책으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예. 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독해인데 네. 독해는 지문 자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걸 사실 해야 되는데 고1 걸 해봤는데 어려워요. 네. 그러면 그 수준보다 살짝 쉬운 구문책이 있어요. 뭐 천일문이라든가 네. 뭐 천문장이라든가 이런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천자문은 안 되죠. 천자문도 사실은 공부하면 좋잖아요. 좋아요. 네, 왜냐면 이제 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잖아요. 네, 천자문은 아니고요. 천일문. 천일문 해야 됩니다. 예. 네, 아니 천일문도 있고 뭐 천문장도 있고 천문장도 네, 있고. 천문장. 네, 하지만 천자문은 한문 또는 국어 공부에.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 구문 공부를 먼저 책을 한번 본 다음에 네. 독해로 들어가도 괜찮고요. 그래서 일단 7개월 정도 그 장기적인 플랜을 대략적으로 짜놓은 다음에 네. 주간 단위로 계획을 짜서 실천하는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이렇게 그 계획에 맞춰서 내가
실천하는 그런 습관들을 네. 처음에는 기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영어 같은 경우 수학은 네. 범위가 있으니까 그냥 네. 범위대로 그냥 진도를 나가고 공부를 하면 되는데 네. 국어나 영어 같은 이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범위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 중에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는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제 학생들이 좀 많아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쨌든 영어에서는 어휘와 문법과 독해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남은 7개월 동안에 기초를 확실하게 다져놓고 가야 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겠네요. 근데 이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중3 때 어느 정도 영어가 됐다고 해서 그냥 뭐 고1, 고2, 고3 모의고사 문제 또는 수능 기출 문제 위주로 막 계속 문제풀이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기초가 없이 그거 하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어느 정도 돼 있는 돼 있으면 괜찮아요. 돼 있는 학생들은 그냥 그거로만 계속 괜찮아요. 해도 괜찮은 괜찮죠. 건가요? 네. 아. 괜찮고 이제 나중에 뭐 겨울방학 때나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문어법 같은 경우는 한번 복습해 주는 거 뭐 그 정도고요. 평상시에는 그냥 계속 그렇게 기출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냥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를 푸는 거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실력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 만족을 하지 말고 문학 작품이면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 비문학이면 비문학을 독해하는 능력, 요약하는 훈련, 문법이면 문제에 나와 있는 문법 내용만이 아니라 의문론부터 의문 변동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쫙 문법을 훑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저는 이제 강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영어는 어떤가요? 아니, 영어도 사실은 그거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뭐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도 기본적으로 지문을 통해서 내가 습득해야 될 부분들은 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음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그런 거죠. 첫 번째는 몰라서. 두 번째는 귀찮아서 알더라도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이즘. 근데 공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어렵게 공부를 해야지. 그렇죠. 그게 깨달음의 정도가 큰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그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든 또는 뭐 덜 잘하는 아이들이든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야 어휘는 어떤 책을 얼마 동안 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로 끝나면 안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좀 공부를 많이 안 해본 친구들. 어휘책도 어휘책 구성이 이렇게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어휘는 이 부분을 이렇게 공부하고 요거는 이렇게 공부하고 해서 디테일하게 알려줘야지. 본인이 그걸 안 하면 효율이 떨어져요. 그렇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그냥 개론 수준으로 얘기해 버리면 그걸 이해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책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렇죠. 책의 특징은 뭐가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꼼꼼하게 알려줘야지 그게 효율이 생기지. 그냥 맞습니다. 뭐 아니 다 큰 애들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될 머스트 아이템. 그것은 이제 저는 동기부여 서적 정도는 좀 한 권씩 좀 갖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자기계발서 같은 그런 자기계발서라든가 아니면 저기 영적으로 동기부여 해줄 수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네, 영적으로. 이제 종교까지 나오나요? 종교 없으시잖아. 저는 무교인데. 무교인데 뭐 영적 무속신앙도 아니고. 아니 그 동기부여 아니 뭐 영적이라는 것이 꼭 뭐 종교랑 관련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스피릿. 그런 그리고 부분이니까. 스터디 플래너 제대로 된 스터디 플래너 스터디 플래너. 그다음 스탑워치가 필요하죠. 스탑워치. 왜냐면 저기 휴대폰은 좀 멀리할 거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필기구. 그다음에 뭐 핵심 노트 정리 노트 뭐 이런 것들은 필수 아이템이고요. 아니 뭐 어디 학원 옆에 뭐 문구사 차려졌어요. 그다음에 네버 아이템. 머스트 아이템, 네버 아이템 이렇게 되네요. 휴대폰. 네버는 휴대폰. 그다음에 뭐 물론 이제 인강 같은 걸 들을 수도 있으니까 뭐 패드나 이런 분은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학교에 준 패드가 또 게임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학교에 준 패드 가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는 친구. 노는 친구. 노는 친구 네버. 절대 안 돼.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3뿐만이 아니라 고1, 고2, 고3 전반에 걸친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고, 네. 그럼 이제 고1, 고2. 네. 고1,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고사를 이미 치렀잖아요. 특히 1학년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올라서 처음으로 이제 중간고사를 치렀는데, 어떤 학생들은 만족해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뭐 좀 본인이 생각했던 점수와 좀 다르게 나온 학생들도 있겠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학기면 이제 3학기가 지나간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남은 게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수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고1, 고2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여름방이 짧으니까 전반기 때 1학기 때 부족했던 학생들이 2학기 때 역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한번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은 진짜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